제가 한 35년 동안 이재명 그 당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정말 안 주고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안 주고 안 받은 사람. 예, 네. 정말 그 냉정한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또 시장 때나 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12년 동안 사실상 거의 그 지방행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 대장 요 몇몇 사건 말고 그동안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뭐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나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의 평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하죠. 예. 그의 평소의 평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저는 그가 정말 어떤 걸 알고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서 어떤 뭐 과실 있게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알고서 어떤 범죄행위 또는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그가 공직생활 하면서 이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측근들에게 계속 이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이런 뭐 대장동 일당의 그 범죄행위 비리행위를 갖다가 방조하거나 그걸 고의적으로 도와줬다거나 생각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요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친명계 좌장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저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 전에 남욱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네. 남욱 변호사가 출감해서 법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러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 얘기 쭉 하는데 들어보면 아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천화동 1호의 지분, 그분이라고 불렸던 녹취록 나왔던 이재명 시장실 측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 그 성남시장 재선 때랑 경기도지사 때 선거 자금을 자기들이 대줬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남욱 변호사 이 진술들은 어떻게 보세요? 진술은 어쨌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우리 뭐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인이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측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뭐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도 아니고 시장 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유동규에게 통해갖고 김만배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진술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1년 전에 귀국할 때 이재명 시장에게 12년 동안이나 틀어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다음에 이재명은 우리 재산권 뺏어간 사람이다. 사업권 뺏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한 그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누가 내 징역 대신 살아줄 거냐. 그 본인이 살기 위해서 결국 검찰이 기획한 그런 어떻든 그림에 어떤 맞춰주기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결국 뭐 저 증언의 신빙성 뭐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가장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처럼 진술에 번복된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얘기를 보면은 야 1년 전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였어 대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나는 거기다 대선 자금까지 선거 자금까지 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법정에서 위증죄 처벌에 감수하고 선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있으면 이당 대표 측에서 나 위증죄로 고발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동안 바뀐 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 검찰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 두 번째 구속돼 있다 석방됐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누가 내 징역 대신 살아주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욱 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증죄 처벌을 뭐 감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요. 저는 뭐 남욱 변호사 이재명 이렇게 딱 뽑은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 변호사의 진술이 그것도 1년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가 벌써 5개월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고 검찰이 그동안 계속 회의하고 수사했을 텐데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저는 뭐 본인이 더 다른 별건에 의해서 추가 기소돼 수사 당하고 또 기소될 여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검찰이 요구한 대로 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뭐 정권이 바뀐 이후에 민주당 표현으로 하면 정치 검찰에 의한 수사의 어떤 조작. 저는 뭐 조작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 수사 아니겠습니까? 조작까지 아니고 기획 수사. 기획 수사하고 처음부터
그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 봤을 때 좀 정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이재명 그 당대표를 정진상과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법률가인 검사들이 어떤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재명 당대표를 정진상과 공동 정범이다, 공범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기획하에 그런 프레임 하에서 수사를 해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진상 실장 얘기하셨으니까 잠시 요거 좀 짚어보죠. 일단은 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뭐 그게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다. 이 내용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네.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게 뭐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소명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소명만 되면 범죄 되죠. 혐의에 대한 어떤 개연성만 있으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증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다만 네. 박범계 우리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는 직접적인 어쨌든 증거는 없는 거 아니냐, 물증이 없는 거 아니냐, 거기다 전문 증언뿐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박범계 장관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한 거다 이런 취지. 뭐 오해했을 수가 있겠죠, 표현이. 예. 표현에 오해 있을 수가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도 지금 의원님께서 소명 증명 얘기하셨는데 그거 그냥 저희가 참고로 청취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재판에도 유죄 나오려면요 범죄사자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건 한 100 중에서 한 98, 99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사자 소명만 되면 된다고 하네요. 소명은 한 숫자로 말하면 그렇죠. 한 80% 정도, 7, 80% 정도 입증이 되면 범죄 사실 소명됐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나오는데 결국 본 재판에서는 검찰이 요 20, 30%의 갭을 채워서 98, 99를 만드느냐.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죠.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 그걸 막아내느냐. 요 싸움입니다. 그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 물론 뭐 검찰이 야 이재명 대표 피의자로 소환할 거야. 뭐 이거는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기자가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결국 시장이고 사인을 했으면 관련성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고 그 측근들이 다 구속됐으니까 관련성을 조사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미 뭐 대장동 일당의 그 비리 사건을 이재명 대선 자금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 공동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언급은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했던 표현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자금 얘기 나오면서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향해서 수사가 들어올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미 뭐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사의 목적이 무슨 뭐 김용, 정진상을 사법 처리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게? 자 그러면은요 검찰이 만약에 지금 정진상 실장 구속되고 그럼 뭐 20일 동안 조사한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그러면 말씀드리면 남은 건 이재명 대표인데 만약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정진상 기소한 다음에 자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해볼까? 그래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소환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뭐 소환하기 전에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압수수색을 또 시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택이나 당대표실 물어보고요.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소환 조사를 요구하겠죠. 물론 뭐 소환 조사에 꼭 응할 의무는 없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사법적 책임도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그 당시 적절하게 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소환 조사했을 때 뭐 서면 조사도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 시절 정말 1년차 3월 달부터 아셨던 사이라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정치 공동체라고 하면 정성호 의원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쭉 지켜봤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어쨌든 여러 사건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이재명 그 당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정말 안 주고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안 주고 안 받은 사람? 예, 정말 그 냉정한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또 시장 때나 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12년 동안 사실상 거의 그 지방행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 대장 요 몇몇 사건 말고 그동안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뭐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나 경기도청의 공무원들 평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하죠. 예. 그의 평소의 평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저는 그가 정말 어떤 걸 알고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서 어떤 뭐 과실 있게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알고서 어떤 범죄이 또는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그가 공직생활 하면서 이 부패지옥 청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측근들에게 계속 이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이런 뭐 대장동 일당의 그 범죄행위 비리행위를 갖다가 방조하거나 그걸 고의적으로 도와줬다거나 생각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뭐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진상, 김용희 두 사람은 네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내 복심이 측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핵심적인 심부름하던 어떤 참모들이었죠. 네네. 근데 어쨌든 20, 30년 동안 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시정과 성남시 도지사 같이 왔던 측근 두 사람이 어찌됐건 간에 구속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좀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민주당의 뭐 조홍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사건이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대선 그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적 또는 정치 탄압적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 달리 뭐라고 또 해명을 하겠습니까? 이미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겠는데. 그런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무슨 뭐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냥 김용이나 정진상 두 사람의 검찰의 시각이 개인 비리 선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대선 자금 문제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시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꾸 대선 자금 얘기를 하는데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하면은 대선에 실질적으로 대선을 총괄했던 민주당이 어떻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정확히 말하면 경선 자금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검찰은. 그 당시도 그렇고 경선 캠프가 동원돼 갖고 자금을 썼다든가 자금을 모아 썼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 행위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뭐 그런 걸 갖고서 지금 대표가 구체적인 해명을 한다는 게 좀 더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이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남시장 경기도 때 있던 일이고, 죄송합니다. 당대표 되기 전에, 대선 나오기 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있던 일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인 건데, 본인과 측근들의. 이거 자꾸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침몰하는 거 아니야?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어막을 대줘야 하지라는 얘기들 비명계 의원님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이해하기 힘든 게요. 당이 뭐 어떤 측면에서 지금 총동원돼 갖고 방어하고 있는지 방어막을 치고 있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이재명 당대표로서 자기 임무에 좀 충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에 이게 김용 정진상이 그냥 뭐 일반 당직자가 아니라 당대표의 오랜 그 정치적 그 뭐라고 할까 참모들 아니었습니까? 정치 참모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고 또 검찰 수사의 목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의 부당성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당이요?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다른 당무를 갖다 제대로 처리 못 한다든가 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근데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은 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저는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당 대표가 만약 이게 어쨌든 검찰에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뭐 영장 청구하겠다고 하면 기소를 한다. 그럼 그 판단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물론 가정이지만 닥쳤을 때 당 협의해 갖고 대응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당 전체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가정입니다만 기소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당이 어떻게 대응할
대응할지는 그때 상황 봐서. 네, 봐서 해야 될 문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무슨 일부 주간신문 단독 보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서른 의원이랑 유정찬 의원이 주말에 이낙연 대표 만나러 미국을 간다. 네네. 친 NY계가 움직인다. 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눈꽃 파대 첫눈 파대 눈꽃파? 예, 예. 그러니까 첫눈이 올 때 움직일 거냐. 소설 같습니다. 봄꽃이구나. 첫눈과 봄꽃. 예, 예. 봄에 봄꽃이 필 때 움직일 거냐. 네. 뭔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친 이낙연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저는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 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네. 민주당을 지켜온 분이시고 네.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뭐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또 이낙연 대표를 뭐 위로하고 또 그 오랜 친분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네.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더라도 네. 당이 뭐 쪼개지거나 내부의 권력 투쟁이 그러니까 이럴 일은 없다. 지금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 얘기 좀 해보죠.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런 걸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어떤 야당 의원 특정인을 고발한 건 이 법적 조치가 이번에 처음이긴 한데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현 정부는 과거에서도 네. 대통령실이 나서 갖고 현역 국회의원 이렇게 고발한 경우가 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네네. 아, 문제가 있다. 네네. 네.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우리가 조명 안 쓴 거라고 얘기했고 밝혔고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거두지 않고 네네.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근거가 네네. 뭐 커뮤니티에 있는 글, 네네네. 뭐 본인은 외신 보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네네. 뭐 이런 건데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정도가 하면 좀 대통령실에서 좀 상세하게 네. 소명하면 되는 거지. 네. 저는 그런 걸 갖고 국민의 대표인 또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과하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는 가난과 그 고통을 이용해 갖고 자기 홍보에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가 양 두 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이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국제 외교 관계의 그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분들은 이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캄보디아의 빈곤과 가난을 드러내 갖고 캄보디아에 원치 않는 거다. 물론 뭐 정부에서 대통령실은 다르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은 이제 캄보디아 정부도 고마워했다. 네, 뭐 공식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건 뭐 얘기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겠죠. 그러나 실제 누가 그런 모습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속 좁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대통령실 관련된 이슈 좀 짚어보죠. 도우 스태핑. 네네. 이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가득 같은 건데 중단했습니다. 이 중단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갔다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했다. 편하게 접근하기 위했다고 했는데 또 그런 한 방법으로 도어 스태핑을 이제 실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도 있는데 단지 지금 MBC 문제 때문에 그걸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협량하고 정말 속 좁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는 또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레베치키 교수가 한 얘기가 이게 경쟁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언론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선출직 정치인이 그게 민주주의를 갖다 붕괴시키는 조짐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MBC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악이냐 아니냐 여부도 대통령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냐 악의적이었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시장 안에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둬야 될 문제지 이걸 갖고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모든 얘기를 다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게. 본인이 해왔던 얘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자유를 강조했던 제가 자유도
강조하고 국민과의 소통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뭐 가림막이라고 하지만 딱 그 지금 우리 당에서는 뭐 과거에 명박산성 저 광우병 때처럼 뭐 무슨 산성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과의 관계를 갖다 언론과의 소통을 차단하겠다는 차단막으로 보입니다. 가림막이 아니라. 네. 그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거 언론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보는 사람 분마다 시각은 좀 차이는 있었는데 네네. 도어 스태핑의 문제를 또 제기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도어 스태핑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뭐 대통령이 여기서 뭐 설화도 많고 그랬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가능한 한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그러려고 하면 대통령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 실수하지 않게 그 조심하시면 되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언론인과의 그 대면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면 전 준비해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부터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또 그리고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 중대에 관한 여러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의원님 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